아버님이 수진님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제가 다 봤어요. 매일 밤 수진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2년 전 시댁 갈등으로 집을 떠났던 아내 수진이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 나타났어? 분노에 찬 남편 민수의 질문에 친척들은 수군거렸어요. 도망갔던 며느리가 왜 이제서야 나타났네. 돈 냄새라도 났나? 하지만 수진의 답변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간병사와 동네 할머니의 증언이 이어지고 시어머니까지 갑자기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품 정리 중 발견된 충격적인 물건들까지.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년간 연락도 없던 며느리가 장례식에 나타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 로비는 조문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죠. 그의 이름은 김민수, 35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식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3일째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던 민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어요. 어머니 박순자는 친척들과 함께 구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조문을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68세의 나이로 지병 악화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사흘째였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식을 잃지 않으셨지만 결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그 순간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병원에서 괜찮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지만 민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65세의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된 충격으로 며칠째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척들이 돌아가며 돌봐주고 있지만 워낙 충격이 커서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웅성거리더니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는데 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검은색 정장에 검은 가방을 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이수진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내였던, 아니 정확히는 2년 전에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어진 그의 아내 말이에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나 봅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웠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하필 아버지 장례식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깊게 절을 올리고 잠시 묵념을 하는 동안 장례식장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의 고모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 여자가 민수 아내 아냐? 2년 전에 집 나간. 사촌형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때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다고 했잖아. 하필 왜 이제 나타났을까? 민수의 어머니 박순자는 수진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2년 전 그 갈등이 고스란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진과의 갈등으로 집안이 시끄러웠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박순자는 지금도 수진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이제 와서 뭘 하러 나타났나 싶었어요. 수진이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 나타났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 늦었지만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민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2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것뿐이라니. 이때 친척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어머, 도망갔던 며느리가 왜 이제서야 나타났네. 혹시 돈 냄새라도 났나? 유산이라도 남겨놓으신 줄 알고. 그 말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민수는 친척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딱히 수진을 감싸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시선으로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년 동안 어디서 뭐라고 살았는지 궁금하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여기 나타났어. 박순자의 말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수진은 시어머니 앞에서 더욱 작아져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마지막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이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 중에 특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가 있었어요. 바로 동네에서 온 김점순 할머니였습니다. 70세의 김점순 할머니는 동네 소식을 빠삭하게 꿰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아버지를 돌봤던 간병사 김미영이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5세의 베테랑 간병사인 김미영은 지난 몇 달간 김태식을 돌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수진에 관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김미영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어색해진 가운데 자연스럽게 2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민수와 수진은 결혼한 지 3년 차였어요. 신혼 초기에는 나름대로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특히 아버지 김태식과 어머니 박순자는 수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수진의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김태식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수진의 친정은 그보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이영애 혼자 수진과 남동생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어요. 김태식은 이런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을 보며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소극적이고 집안일도 서툴러.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어머니 박순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살림도 안 되는데 예의범절도 부족하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고 청소도 꼼꼼히 하고 시댁에 갈 때마다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옷이나 건강식품을 사가기도 하고 시아버지 취향에 맞는 술이나 안주거리도 챙겨갔어요. 하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시댁 식구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옷은 색깔이 촌스럽고 이 음식은 간이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뭘 해도 지적만 받았거든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온갖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야 했거든요. 시누이가 둘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시집을 가서 손님 대접을 받았어요. 다른 시누이들은 구경만 하면서 수집만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 준비를 하고 온갖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혼자 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음식 맛이 별로라거나 그릇 정리가 엉성하다거나 하는 잔소리만 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추석 차례 때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 반찬을 보고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야? 나물도 이렇게 밍밍하게 묻혀놓고 우리 집안은 원래 간이 좀 세야 하는데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몇 번을 가르쳐줘도 안 되네. 역시 집안에서 제대로 안 배웠나 봐. 수지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참으며 다시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했냐고요? 안타깝게도 민수는 그리 든든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수진에게 심한 말을 해도 어머니 성격이 그래.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아버지 앞에서는 감히 반박하지 못했어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던 셈이죠. 집에서는 수진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부모님 앞에서는 수진을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에게 여러 번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시댁에서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당신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계속 참고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부모님도 나름대로는 너를 아끼시는 마음이 있어. 그냥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수진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댁 식구들도 자신을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압박도 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댁에서는 수진을 더욱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여자가 아이도 못 낳으면 뭐하러 시집 왔냐는 식의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수진은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2년 전 추석 때 일어났어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상을 보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뭐야? 차례상도 제대로 못 차리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런 식이면 조상님께 면목이 서지 않아.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 순간 수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폭발한 거죠. 아버님,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너무 상처받아요. 아버지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대들어 이런 버릇없는 여자는 처음 봐.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웠는지 어머니 박순자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웠는지. 우리 집안 며느리 맞아. 이런 식으로 말대꾸하는 여자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을 감싸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또다시 부모 편을 들었어요. 수진아,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해.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순간 수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사라진 거예요.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쪽에서 지켜보던 김점순 할머니가 슬슬 끼어들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김점순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의 진원지 같은 존재였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봤고 특히 이웃들의 사정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했거든요. 김태식 가족과도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지켜봤고 수진이 며느리로 왔을 때도 관심 있게 지켜봤었어요. 할머니는 수진이 얼마나 힘들게 시댁살이를 했는지 옆에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하는 수진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고 때로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모르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민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김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수진을 바라본 다음 다시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몰랐구나. 내 아버지가 얼마나 수진이를 그리워했는지.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수진이를 그리워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가 수진이 떠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매일 나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수진이 어디서 뭐하고 살까?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말씀을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특히 작년 겨울부터는 더 심했어. 몸이 아프시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 수진이가 해준 김치찌개가 그립다고 하시면서 한숨만 쉬셨다고.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 박순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수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는 더 심했어. 간병사한테도 자꾸 수진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나 봐. 민수 얼굴에 웃음이 없어졌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거야.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매일 문병을 갔지만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저한테는 한 번도?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하지만 나 같은 이웃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지.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계셨어. 이때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애야, 내가 떠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해졌는지 몰라. 민수도 말이 없어지고 아버님도 기운이 없어지고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집안을 밝게 만들었는지 깨달으신 것 같더라.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왜 자신에게는 한 번도 수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수진이 떠난 후에도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 수진이 연락처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만나서 사과라도 하고 싶다고.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민수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이런 말씀을요. 어머니 박순자도 이제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자신도 수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갔을 때 아버님이 의식이 있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수진이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민수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며칠 동안 자신이 놓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수진이 연락처를 알아내셨을까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건 말이지, 간병사 김미영 씨가 도와드렸어. 김미영 씨가 수진이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 이 말을 듣고 있던 간병사 김미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나설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아버님이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김미영의 등장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간병사 김미영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45세의 김미영은 15년간 간병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베테랑이었어요. 특히 김태식을 돌본 지난 2달 동안 그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돌본 지 2달 정도 되는데 그동안 아버님이 얼마나 수진님을 그리워하셨는지 제가 다 봤어요. 처음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간병사님, 정말 아버지가 수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수진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때 친척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간병사님, 혹시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버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김미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봤지만 김태식 아버님처럼 며느리를 그리워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김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이가 해준 음식이 그립다. 김치찌개 맛이 일품이었는데. 그리고 집안 청소도 정말 깔끔하게 잘했다.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굴었나 봐.
김미영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특히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다고 하시면서 수진이가 해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된장찌개를 사다 드렸는데 한 숟가락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 박순자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었어요. 남편이 수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었거든요. 간병사님,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수진이 음식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 김미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민수가 수진이 없어진 후로 얼마나 우울해졌는지, 밥맛도 없어 하고 웃음도 잃었다고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내 고집 때문에 아들 인생을 망쳤나 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김미영은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가장 후회하신 건 명절 때 수진님한테 했던 말씀들이었어요. 차례상을 못 차린다고 꾸짖으셨던 일을 정말 많이 후회하셨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까 잠도 못 주무셨어요. 민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왜 자신에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김미영의 폭탄 같은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쯤에 아버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수진이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겠냐고.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김미영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님 목소리가 어떠셨는지 김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간절하셨어요. 마치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15년간 간병사를 하면서 그렇게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진님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이영희 어머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수진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아버님이 정말 아프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도와주셨어요. 민수와 어머니 박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몰래 수진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했다니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김미영이 계속해서 폭탄 같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5일 전에 아버님이 직접 수진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계셨고 몇 번이나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평소에 당당하셨던 아버님이 그렇게 작아지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아팠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님 목소리가 정말 많이 약해져 계셨더라고요. 김미영이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수진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고 심하게 굴었어. 민수가 너 없어서 정말 힘들어한다. 다시 돌아와 줄 수 없겠니? 그러면서 계속 기침을 하시고 숨도 가쁘게 쉬셨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아픈 몸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니. 김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상처를 많이 줬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민수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너희가 다시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울었어요. 이때 또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간병사님, 혹시 아버님이 치매나 그런 증상은 없으셨죠? 아픈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김미영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신이 말똥말똥하셨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치매라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미영의 폭탄 같은 증언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 박순자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었거든요. 박순자는 지난 2년 동안 수진이 떠난 것에 대해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끄러운 며느리가 없어져서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순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 수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고집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일어나서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진아.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잡자 당황했어요. 2년 전에 집을 나올 때까지 시어머니로부터 따뜻한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이제야 깨닫겠어.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박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는 나름대로 예쁘고 착해 보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트집을 잡게 되었어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어요. 2년 동안 이런 말을 듣기를 얼마나 바랐었는지 모르거든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너 떠나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박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너 떠나고 나서 나도 많이 생각해 봤어.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없는 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알겠더라.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또 끼어들었어요. 순자야, 그래도 수진이가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간 건 잘못한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순자가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 며느리 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 수진이가 나간 게 아니라 내가 내쫓은 거야.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나간 거지. 이 말에 친척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박순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수진 편을 드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박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너 없어진 후에 민수가 얼마나 풀이 죽었는지 몰라.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빨래도 쌓아두고 집안일도 엉망으로 하고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집안일을 잘했는지 알겠더라. 박순자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특히 명절 때가 문제였어. 너 없는 첫 번째 추석 때 내가 혼자 차례상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 나물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묻혔는데 난 그걸 다
당연하게 여겼구나. 수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진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준 음식들이 그립더라. 특히 김치찌개 맛이 정말 좋았는데 아버지도 자주 그런 말씀하셨어. 수진이가 해준 김치찌개가 그립다고. 내가 해주면 맛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박순자는 더욱 솔직한 고백을 계속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 내 요리보다 며느리 요리를 더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요리가 더 맛있었어. 정성도 더 들어있었고, 민수도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박순자가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고집쟁이였어.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서툴렀고 표현도 잘못했어. 너한테 상처를 많이 줬구나. 정말 미안해. 그런데 박순자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깊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거든. 내 시할머니가 나한테 정말 심하게 하셔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왜 너한테 똑같이 했을까? 정말 바보 같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으면서 저한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잘못이야.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 며느리는 내 딸처럼 아껴야 하는 건데. 박순자가 더욱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후회하는 건 내가 아이 없다고 타박했던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인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미안해. 박순자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62세의 이영희, 수진의 친정어머니였어요. 이영희는 딸이 장례식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사실 수진이 시아버지 장례식에 가겠다고 했을 때 이영희는 반대했었어요. 가지 마라, 괜히 가서 상처만 받을 거야 하면서 말렸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이영희도 딸이 걱정되어서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이영희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수진은 어머니가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영희가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걱정되어서 왔어.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만약에 또 시댁에서 너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영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딸이 울고 있고 시어머니도 울고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영희가 먼저 박순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돈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수진이한테 또 상처 주시면 안 돼요. 박순자도 이영희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2년 전 수진이 집을 나간 후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었거든요. 어머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를 거예요. 이영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설마 또 무슨 소리를 들었나요? 김미영이 이영희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진님께 전화를 하셨던 일, 그리고 수진님을 그리워하셨던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이영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간병사님이 연락처를 물어보셨을 때부터요. 그리고 아버님이 우리 수진이한테 전화하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이영희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왜 말을 해야 해요? 그동안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아픈 사람이 마지막에 한다는 말을 믿고 또 상처받으라고요. 이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네, 수진이가 아버님께 전화를 받고 나서 저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전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박순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이영희를 바라봤어요. 사돈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영희는 잠시 수진을 바라본 다음 계속 말했어요. 사실 우리 수진이가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밤마다 울면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 시댁 이야기만 나와도 벌벌 떨기도 했어요. 박순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지냈어요? 정말 그렇게 힘들어했나요? 이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집 나와서 제 집에서 지냈는데 밤마다 울면서 민수 오빠 잘 지내나 걱정만 했어요. 화가 나서 나온 거면서도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자책이었어요.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민수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수진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도 가져왔다가 결국 찢어버렸어요. 몇 번을 가져와서는 도장 찍으려다가 못 찍고 찢어버리고 아직도 사랑한다면서 저는 답답해서 차라리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생할 바에야. 박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수진이가 이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연락을 안 했을까요? 이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락이요. 이미 상처를 충분히 받았는데 또 받을까봐 무서워서 못한 거죠. 한 번은 전화기를 들고 몇 시간을 고민하더니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거절당할까 봐서요. 이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차라리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왜 붙잡고 있냐고. 하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오빠를 아직도 사랑한다면서. 바보 같은 우리 딸. 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수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진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영희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우리 수진이가 지난 2년 동안 민수 씨 소식을 계속 챙겼어요. 동네에서 소식 들으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아프지는 않은지 걱정하고 민수가 회사 동료와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민수 씨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까지도요. 이영희가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특히 작년 겨울에 민수 씨가 독감에 걸렸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셨는지, 약은 제대로 드시는지, 혼자서 밥은 챙겨 드시는지. 그때 정말 찾아가고 싶어 했어요. 제가 말렸지만요. 또 상처받을까 봐서요.
이영희의 증언이 끝나고 나자 장례식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을 의심하거나 곱지 않게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들 이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수의 사촌형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 빵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한번 봐봐. 이거 하나만이 아니야. 사촌형은 손에 여러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민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작은 액자였습니다. 액자 안에는 수진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에서 수진 부분만 오려내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수진이 2021년 5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수진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진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뭐죠? 사촌형이 설명해 줬어요. 아버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 수진이 사진이 여러 장 있어. 그리고 이것도 있어. 사촌형이 또 다른 것을 꺼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기장이 여러 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일기장을 받아서 펼쳐보니 수진에 관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수진이 집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작년 12월 15일 수진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다. 민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수진이가 해준 음식이 그립다. 12월 22일 오늘 김치찌개를 끓여봤지만 수진이가 해준 맛이 나지 않는다. 그 애가 참 요리를 잘했구나. 왜 그때는 몰랐을까? 민수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어요.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날이다. 수진이 없는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내년에는 수진이와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1월 3일 새해가 되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 수진이가 있었다면 차례상도 더 풍성했을 텐데 내가 그 애한테 너무 심했나? 항상 트집만 잡았구나. 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이 일기를 통해 확실히 드러났거든요. 민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1월 20일 민수가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고 순자가 걱정한다. 수진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내 고집 때문에 아들이 불행해졌나 봐. 수진이만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2월 10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한다. 혹시 내가 오래 못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수진이한테 사과할 기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촌형이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민수야, 이것도 봐. 아버지가 수진이를 위해서 준비해둔 것들이 더 있어. 그것은 작은 상자였는데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금반지였어요. 반지 상자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 반지를 주고 싶었다. 우리 집 며느리라는 표시로.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아버지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지만이 아니었어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쓴 편지들이었어요. 민수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시아버지였지. 미안해.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해준 음식들이 정말 그립다.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내가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행복했는데 왜 그때는 고마운 줄 몰랐을까?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아버지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아니, 딸이었다. 아버지가 너를 딸처럼 사랑한다. 미안하고 고맙다. 수지는 편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편지들을 써두셨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작은 열쇠와 함께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수진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촌형이 설명해 줬어요. 아버지가 수진이 떠난 후부터 매달 용돈을 적금으로 넣어두셨나 봐. 수진이 돌아오면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 2년 동안 꼬박꼬박 넣으셨더라고. 수진이 통장을 보고 더욱 울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계속 챙겨주고 계셨다니. 박순자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남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살아계실 때는 전혀 몰랐던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반지 상자를 받아서 수진에게 건네줬어요. 수진아, 아버지 뜻대로 내가 가져야겠어. 이제 정말 우리 며느리니까. 아니, 우리 딸이니까. 아버지의 유품들을 통해 그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대립은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족의 재결합을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민수 가족과 수진,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 이영희는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2년 만에 수진이 다시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들도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키우던 화분도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가 내 물건들 다 그대로 놔두라고 하셨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하시면서 박순자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내 방도 그대로 두고 화분도 계속 키웠어. 수진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영희도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딸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거든요. 박순자가 수진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사돈 어머님, 앞으로 자주 왕래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니까. 이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진짜 사돈지간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저녁 준비를 위해 수진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2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박순자도 함께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기 힘들지. 수진은 시어머니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는 함께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만 모든 걸 맡겨서 미안했어.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박순자는 수진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자신이 아는 레시피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진이가 김치찌개를 끓이자 박순자가 말했어요. 역시 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최고야.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셨는데.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끓여드릴게요.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 수진, 박순자, 이영희.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부족한 남편이었어. 앞으로는 정말 다를 거야. 내 편에 서서 너를 지킬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미안해. 좀 더 참을 수 있었는데.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지. 앞으로는 정말 며느리로 잘 모실게. 아니, 딸로 생각하고 지낼게. 이영희도 감동해서 말했어요. 사돈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려요. 식사를 마친 후 모두들 아버지 영정 앞에 모였습니다. 수진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님, 돌아왔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민수 오빠랑 어머님 잘 모시고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수도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랑 다시 잘해볼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요. 진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박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원하던 일이 이뤄졌어요.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영희까지 합류해서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수진은 2년 만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민수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야.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서로 더 많이 대화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자.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박순자도 일찍 일어나서 수진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안 되는데요. 좀 더 주무세요. 박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함께 하는 거야. 며느리 혼자 고생시킬 수는 없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은 아버지 영정 앞에 차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내가 돌아왔다고 얘기할게. 모두들 축하해 줄 거야.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다녀올게. 사랑해. 수진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다녀와. 나도 사랑해. 집에 남은 박순자와 수진은 함께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도 함께하고 청소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점심 무렵 동네 김점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돌아와서.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수진이 할머니께 깊이 인사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없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김점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 저녁이 되자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수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 오늘 회사는 어땠어?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네. 수진이가 기뻐했어요. 정말. 그럼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대접해야겠네. 박순자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며느리 혼자 하게 놔둘 수는 없지.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TV를 보며 담소를 나눴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님, 저희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약속해요. 이렇게 김태식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가족의 재결합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